저기요. 아, 좀 건들지 말고 그냥 좀 자자. 저기요. 내일 요새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된다. 잘해.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네. 자기 통장에 벌써 넣어놨지. 1,100? 100만 원 더 보냈네. 자기 이번 달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간다며. 옷도 좀 사고 그래야지. 세상에 이런 남편 없다. 우리 자기 최고. 이럴 때만. 자기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알지? 에휴, 자기가 애도 아니고 내 요새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지. 선이야. 마치고. 당연히 시간 되지. 내가 안 그래도 니랑 백화점 갈랬거든. 결혼 후 하던 사업이 잘 되면서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을 줬고 아내는 평소 갖지 못했던 명품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럭셔리한 삶을 살았고 그럴수록 저에게는 소홀한 것 같아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기야. 집에 감기약 있나? 없을 낀데. 자기 어디 아프나? 온몸이 쑤시고 몸에 열도 나는 것 같다. 자기 마치고 집에 갈 때 감기약 좀 사가면 안 되겠나? 내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많이 아픈데 그거 약속 취소하고 가면 안 되겠나? 여행 계획 짜야 되는데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자기 집 가는 길에 약 사서 먹고 쉬고 있으라. 남편이 아프다는데 너무하네. 진짜 서럽네. 누구 뭐 돈만 벌어다 준 기계인 줄 아나. 저 대표님, 유리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까 오후에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고마워요.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빠져서는 안 될 유혹에 빠졌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요. 밖에서는 오빠라고 하라니까. 아이, 오빠. 오늘 분위기 좋은 바도 예약해놨으니까 가시죠. 저도 가요, 오빠. 선이야. 아영아, 내 그 로이어 모텔 앞에서 네 남편 봤는데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더라. 잘못 봤겠지. 아니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오늘도 늦었네. 회사 바쁜 거 알잖아. 바쁜 사람이 젊은 여자랑 모텔 들락거리나. 요새 회식이다 미팅이다 늦게 오더만 딴 여자 만난다고 바빴네.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모를 줄 아나. 증인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하지도 마라. 오빠 보고 싶어. 난리가 났네. 이래도 아니가. 선이가 네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단다. 미안. 사실 나도 그동안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 외로우면 결혼한 남자가 딴 여자 만나도 되는갑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진짜 정리할게. 진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야, 이 더러운 인간아. 그냥 나가라. 내 니랑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유리야, 우리 그만하자. 우리 오빠 또 나한테 뭐 화난 거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다 알게 됐다. 내가 잠시 외로워서 미쳤던 것 같다. 니한테 못할 짓도 한 것 같고. 우리 그만하자. 오빠.
나는 우리 와이프랑 못 헤어진다. 우리가 헤어지자. 나쁜 자식. 그렇게 저는 내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지내며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고 집에서 같이 지내게만 해달라고 빌었지만 네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더 이상 붙잡아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노? 저는 아내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고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이혼? 자기가 바람핀 주제에 이혼해달라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도 못하는 거 모르나? 아 생활비나 내놔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걔랑 완전히 끝냈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근데 자기는 어떻겠노? 이혼하려면 자기 회사 주식, 자기 회사 명의 차, 그냥 자기가 가진 재산 싹 다 내한테 넘기라. 뭐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네, 두 사람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틀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정훈 씨가 자신의 불륜을 저지른 것을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 음. 아내에게 계속 사과를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내가 계속 무시를 하면서 돈을 이유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내 최하영 씨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송인엽 변호사님, 이정훈 씨가 최하영 씨에게 이혼 청구를 진짜 할 수 없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정훈 씨가 최하영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세 번째로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드라마 사례는 그 규정 중에 어떤 예외 규정에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아내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를 집에서 쫓아낸 후에 약 6개월 정도 이정훈 씨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는 여러 차례 최하영 씨에게 연락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네. 최하영 씨도 부부라면 당연히 부담하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정훈 씨가 최하영 씨를 상대로 오히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최하영 씨가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고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면 이정훈 씨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 사건 사례에서는
최하영 씨가 이혼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건 유책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정훈 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 아니겠습니까? 자,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소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회사명의 차량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할 대상이 됩니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이정훈 씨가 100% 주주인 회사라도 회사는 법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 개인과는 분리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정훈 씨가 명의 신탁, 즉 회사 명의만을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하영 씨가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정훈 씨가 쫓겨나가지고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에 아주 몰두를 하면서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 소스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가 폭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다면 이 그 부인인 경우에는 전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이정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훈 씨는 혼인 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했고 이정훈 씨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정훈 씨는 이제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본인이 고생을 하면서 정말 사업에 몰두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다. 자, 그래서 최하영 씨에게 줄 재산을 최대한 좀 줄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줄일 방법은 제 생각에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훈 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최하영 씨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명확히 없었으므로 이정훈 씨 입장에서는 이정훈 씨가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하영 씨가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정훈 씨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지 보고 잘 보고 다시 혼인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가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문자와 연락을 해왔고 이정훈 씨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지를 보고 혼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간 가장 최근 시점으로 재산 분할 기준을 최대한 늦추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 같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훈 씨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매달 주던 생활비 1,000만 원을 이제 끊었는데 최하영 씨가 이혼도 못 해주고 이제 빨리 생활비를 그냥 달라라고 하거든요.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라는 절차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 의무로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이 존속하는 한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양료, 그 생활비라는 게 지금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받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받은 그 생활비라는 돈도 그 명목이 생활비지 예. 럭셔리한 삶을 위해 들어가던 그런 어떤 연료였거든요. 이런 경우에 최하영 씨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장님 지적이 좀 정확합니다.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가 준 1,000만 원으로 명품 쇼핑하고 외식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최하영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급여 소득도 있습니다. 즉 이정훈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정훈 씨의 모텔 생활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하영 씨는 이정훈 씨와의 동거를 거부하면서 부부간의 동거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하영 씨가 이정훈 씨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유책 배우자라고 반드시 이혼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유책 배우자가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역시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